뭔지는 모르겠어요.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 안 오시면 이거 다 후원금으로 긁을 거예요. 아시겠죠? 빨리 본인 주머니 뒤져보고 신한카드 찾아서 없으신 분 다 본부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우리 전달님, 그쵸? 많은 집회에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네. 그 많은 집회에 참여하신 만큼 개인적으로 어떤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통합을 해서 네. 열심히 좌빨갱이들하고 싸웠던 서초 대첩이 1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우리 집회가 아니었구나. 그랬죠? 네. 네.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청년 여성 연사분이 누구세요? 아하. 대한민국의 20대 청년 중에 우파 유튜버 1세대가 있어요. 네. 이분이 아스팔트에 나오면서부터 빨갱이들도 그 미모에 놀래서 울고 간답니다. 아름다운 여전사 유스를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중 콘서트를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28일날 서초 맞불 집회 대항에서 거기서 싸워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반중 집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연단을 세워주신 김정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아저씨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택시 아저씨랑 대화를 하면서 대한민국 여론의 척도를 보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촛불도 들고 싶었던 분이고 현 정부에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반중 친미라는 어젠다가 저는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좀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반중 친미를 외치냐 안 외치냐로 우파가 아니냐를 가르고 또 우파 중에서도 반중 친미를 외치는 게 필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짧지만 제 연설을 들어보고 나신다고 한다면 반중 친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외쳐야 되는 어젠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동의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아직까지 왜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친미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 인식이 명확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 현 정부라든지 주사파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속국화, 중국의 속국화를 위해서 착착 몇십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계획이 실현돼서 현 대한민국의 속속들이 그것이 박혀있다는 게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예요. 고위공무원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고위공무원 하나를 끄집어내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공수처가 없어도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고 색출해서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사법부의 권한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 그냥 딱 중국의 공안경찰 떠올리면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맞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행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이 돼서는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도 짜증이 나는데 문재인 황제라고 부르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주석 하잖아요. 그런데 시주석의 별명이 뭐냐? 시황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라고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는 시진핑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를 설치할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좌파들은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으면 맞는 말 아니에요. 공수처, 고위공직자들 비리 많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부 발 아래 모든 고위공직 전문 기관들이 싹 다 모여서 대통령 눈에 들으면 내가 다음에도 뭔가 임기를 더 해볼 수 있겠지. 대통령 눈에 나는 순간 내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실현시키지 못할 그야말로 문재인 황제 발 아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는 딱 중국 그 꼬라지가 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외쳐야 되느냐?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이상 목숨 걸고 공수처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열이 받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인원고 사태 다들 아시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한다면 인원고가 혁신학교예요. 이 혁신학교라는 게 뭐냐면 교육감 체제 아래서 좌파 교육감들이 열심히 만들고자 했던 체제인데요. 주의식 교육을 철폐하고 토론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주체적인 사상을 넘나리 잘 발전시키고자 하다가 평양학교랑 대유를 맺고자 했던 인원고등학교를 보자고 한다면 그 주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의 주체 뭐 이런 게 아니고 김일성 주체 사상 그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게 사실상 팩트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인원고등학교에서 6년 전부터 애들 머리를 자유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교복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게 편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머리 스타일 규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옷 스타일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인원고등학교의 문제는 사상 독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너무나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머리도 멀쩡하고 뭐 옷도 우리나라랑 이제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시진핑에 대해서, 시황제에 대해서 입만 뻥끗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 즉시 공안경찰이 뒷머리를 잡아다 쳐넣는 게, 정신병원에 쳐넣거나 감옥에 쳐넣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현실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옷을 자유롭게 해주면 아이들에게 뭔가 주권을 부여하는 것 같고 자유권을 부여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찌 보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야. 나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그 착각에 빠져 있는 대중들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속국화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의 사상을 독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저 주사파, 좌파들의 사상이고 바로 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단순히 적화통이라는 걸 넘어서서 헬조선처럼 대한민국을 중국에 속국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 인원고등학교 사태만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화 되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유를 맛본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맛본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스무스하게 사람들을 속임수를 써서 주권을 스리슬쩍 빼앗고 저 500년 조선 역사 동안에 우리가 백성이라는 이름 하에 그야말로 개돼지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필사적으로 고민하지만 우리는 몇십 년간 그 고민이 없었고 우리는 몇십 년간 그 속임수에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광화문에서부터 반중친밀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전교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3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분명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은 뜨는 태양, 미국은 지는 태양. 그래서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8년 안에 분명히 지는 태양은 빠르게 질 것이고 뜨는 태양인 중국은 빠르게 이 전 세계를 제패해서 미국을 발 아래 두고 한국도 발 아래 둘 것이다. 이런 교육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13년이 무려 흘렀다는 겁니다. 8년이 넘어서서 거기다 5년을 더 붙여서 13년이 지난 현재 뜨는 태양인 어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뭐 중국,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태양이었던 미국이 더 활활 타오를 것이라는 게 전 세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복받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광복을 미국 도움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1년간 혈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는 태양도 아니고 그냥 원래 태양이었고 앞으로도 활활 타오르는 태양인 미국이랑 우리는 너무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오고 있어요. 그 관계가 안 입고 온 사람은 누구냐?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중국에 오로지 목매는 북한 꼬라지 나게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바로 저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바로 저 주사파들과 대한민국이 속국화되고 사회주의 국가되고 공산주의 국가돼서 내가 그 소수의 기득권 챙기고 싶은 기득권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너무나 지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좌우를 다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주인 자격으로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함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반중친민! 반중친민!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네, 그래서 일제파리를 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은 국군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71년 전 1948년 10월 1일 대한민국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을 진격을 하여서 통일 직전까지 와 있었고 그것은 이 한반도의 분단 사태를 안타까워하는 저 백개문들도 빡쳐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위기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김일성이랑 박헌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 상황에서 바로 마오쩌둥에게 요청합니다. 중공군을 내려달라고. 소련도 지원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바로 저 중공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사상전쟁을 하고 한민족이 서로 헐뜯고 이럴 일 없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백개문들에게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대대직 취급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해줄 분들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봅시다. 반중친민! 반중친민! 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이 어젠다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우리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